어제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저희가 네.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하락했고 우리 시장도 하락했지만 이 요인이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많은 상황이고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르죠. 과연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008년만 하더라도 새해 첫 거래일이 2.3%가량 급락하면서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5년간은 또 소폭이나마라도 상승 출발을 해줬었는데요. 어제장 2014년 새해 첫 거래일에는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쇼크 수준이라도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지점에 계신 많은 분들도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새해 인사하고 하고 하다가 굉장히 두 손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좀 많이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일단 1월 효과 기대감에 휴일 기간 해외 증시 호주에 힘입어 소폭 상승 출발하였지만 결국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장 막판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거래일 중에서 리먼 사태가 있었던 08년 이후 거의 이제 2.3% 하락 이후 두 번째 규모의 낙폭이었고요.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000년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원-엔 환율이 1000원 선을 붕괴를 했고요. 엔달러가 105엔 선 마감을 했고 또 원달러가 29개월 만에 1050원 박스권을 하회하는 등의 불안한 환율 이슈에다가 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실적 우려감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주인 전기, 전자, 운송, 장비 업종이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이 1% 이상 하락하면서 굉장히 시장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 하루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음식료와 제약 등의 내수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작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9.99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역시 장 초반에 이제 502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다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 확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국내 정치로 이제 태국이 5% 이상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은 개장한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코스피의 낙폭이 가장 큰 그런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엔화 약세에 의해서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네. 엔화 약세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지수 하락이라든지 보합권 이 정도 계속 유지하게 될까요? 네, 지금 굉장히 첫날 치고는 좀 이게 앞으로 이제 한 해의 증시가 보통 첫 거래 5일이 전체 한 해의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작년 이제 12월 27일 배당락 이후에 강한 모습을 보이던 시장이 한 번에 상승분 이상을 토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하루였긴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어저께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특히 ETF들 몇 가지를 봤을 때요. MSCI 이머징 마켓이 어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MSCI 코리아 지수가 4.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환율이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엔달러가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5엔인데 110엔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일 12월 수출 및 무역 수지 흑자 발표 등으로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박스권을 이탈했던 점을 이제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수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의 어떤 바닥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글쎄요. 근데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전일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보합 정도의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장 전략 같이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이제 환율입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많은 유기적인 변수로 인해서 예측이 어떤 변수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지수인데요. 앞서 이제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수출주보다는 그 일정 어느 선까지 이제 지수나 여러 가지 뭐 실적 이슈 등의 그런 발표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수출주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혹은 내수주 유제 매매 전략을 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수출 지향 정책이 여러모로 이제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상황에서 올해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내수 진작 쪽으로 올 한 해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업종으로는 이제 은행 업종, 즉 신한지주와 KB금융 등의 은행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원화 강세로 인한 곡물가 하락, 수혜를 받는 음식료 업종, 여기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오리온 등의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의류 쪽인데요. 선진국 시장 소비 증진 수혜를 보고 있는 그 필라코리아 등의 이런 은행 업종, 음식료, 패션 의류 이런 그 내수 쪽의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까지도 선정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뭐 1월 증시의 방향성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앞서 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권사의 반응을 보자면요. 뭐 실적 우려감이나 환율 우려감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겠지만 네. 그래도 1월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수급 여건만 괜찮다면은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저 역시 글쎄요. 일단 1월 저희 나라 증시 자체가 작년 한 해 가장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롱숏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그리고 또 국내 롱숏 펀드들의 포지션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미 국채 이제 10년물이 금리가 지금 거의 3%대까지 올라간 상황이 우리나라 지수와 어떤 식으로 좀 반대 방향으로 항상 이제 보여줬던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월 증시가 지금 일단 워낙 1967포인트까지 많이 하락을 한 게 그나마 저는 좀 위안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1월 증시 뭐 그렇게 크게 좀 여기서보다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1월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경균 PB도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예단하기 힘들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 너무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낙폭과대했던 내수주에는 관심을 단기적으로 갖되 대형 수출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균이었습니다.